회전문처럼 된 인버전의 장치의 정확한 효과는 시간의 방향만을 순행과 역행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즉 순행에서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면 인버전 상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이 과거로 흐르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장치를 사용하자마자 순간 이동하는 개념이라 3일 전에 과거로 가려면 곧장 3일 전으로 도착하지만 인버전 장치로 3일 전에 과거로 가려면 회전문을 통과하고 인버전 상태로 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캣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 전에 오슬로로 가야 하자 오슬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를 알아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인버전한 상태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시간은 비행기 사고가 났던 일주일 전에 과거로 움직이고 장소도 과거로 흘러가는 컨테이너를 따라서 오슬로 공항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인버전 장치를 한번 지나가면 역행이 되어 과거로 흐르고 거기서 한 번 더 지나가면 그 순간부터 시간이 원래대로 흐릅니다. 그리고 인버전 장치를 지나 시간 역행을 하는 동안은 시간을 순행하는 공기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시간 역행을 하다가 인버전 장치를 한 번 더 지나 순행이 되면 시점은 과거이지만 시간 흐름은 순행이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트에서 남편을 총으로 죽이는 캣은 베트남 여행을 하던 과거에 와 있는 상태이지만 호흡기를 쓰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슬로에 있는 인버전 장치는 양쪽의 공간에 모두 순행의 공기로 되어 있어서 주인공과 닐이 호흡기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린에 있는 인버전 장치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양쪽 공간이 나뉘어 있고 빨강에는 순행의 공기가 있고 파랑에는 인버전의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인 상태로 입구에 들어선 캣은 인버전 공기로 된 파란 공간에서 호흡기를 쓴 것이고 인버전 상태이거나 인버전 장치를 통과하여 파란 공간에 들어간 사토르는 호흡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일행이 인버전 장치를 통과하여 파란 공간으로 이동해서도 호흡기가 없었던 것이고 주인공이 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에 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알고리즘을 확보하자 인버전 상태의 사토르는 캣에 총을 겨누고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 있던 차가 멀쩡해지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인공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인버전 상태의 자신인 것을 확인하고서 알고리즘을 그 차에 던지고 케이스만 사토르에게 넘깁니다. 이는 나중에 나오는 인버전 상태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던지고 캣을 구한 주인공은 사토르의 부하들에게 잡혀 인버전 장치가 있는 곳에 끌려갑니다. 파란 공간에서 인버전한 사토르가 캣을 인질로 위협하자 빼돌린 알고리즘이 BMW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버전 상태가 아닌 또 다른 사토르가 빨간 공간에서 주인공 옆에 등장합니다.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때 등장하는 사토르는 고속도로에서 받은 상자에 알고리즘이 없자 인버전 장치를 통과하며 주인공에게 화를 내며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파란 공간에서 인버전된 자신이 캣을 인질로 삼아 주인공에게 알고리즘 위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자신이 한 번 더 인버전 장치를 통과하면 알고리즘 위치를 들을 수 있음을 깨닫고 새낸 요원들의 공격을 피해 인버전을 넘어가 알고리즘이 BMW에 있다는 거짓말을 듣고 찾으러 갑니다. 즉 파란 공간에서 처음부터 주인공과 대화한 인버전 상태의 사토르는 빨간 공간에 갑자기 등장한 사토르의 미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인버전한 상태로 밖으로 나간 사토르가 주인공이 납치되고 닐이 총격전을 하는 과거로 돌아가 BMW에 알고리즘이 있는지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인버전된 자신이 있던 차에 알고리즘을 던졌으므로 자신이 인버전하여 그 현장에 가면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알고리즘 케이스를 추적기로 찾아내고 거기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사토르의 대화를 엿들으며 과거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운전을 합니다. 결국 현장에 도착하고 알고리즘이 차에 들어왔지만 사고가 나고 사토르에게 알고리즘을 빼앗기게 됩니다. 스타일스크 12에서 진행되는 작전에서 빨간 부대는 순행, 파란 부대는 역행 상태로 참여합니다. 순행하는 빨간 부대가 0분의 출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10분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시간을 역행하는 파란 부대는 10분의 목적지에서 시작하여 시간을 거슬러 0분의 출발 지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순행인 빨간 기준에서 정리하자면 2분일 때, 4분일 때, 그리고 6분일 때 등등 모든 시간에서 빨강과 파랑이 함께 모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빨강이 작전을 시작할 때 옆에서 파랑 부대가 거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5분에 동시에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이는 알고리즘을 회수해야 하는 작전조가 지하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이며 상대편에도 순행과 인버전이 모두 있기 때문에 빨강, 파랑 모두가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빨강 입장에서는 5분에 무너뜨리면 시간이 순행하기 때문에 5에서 10의 방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상태가 이어지고 역행하는 파랑 입장에서는 5분에 무너뜨리면 시간이 거꾸로이므로 5에서 0의 방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상태가 이어지므로 결국 누구의 입장에서 보든 빨강과 파랑의 영향력이 합쳐져서 0에서 10까지 모든 순간에 건물이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빨강과 파랑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잠시 건물이 멀쩡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며 빨강과 파랑의 시점을 모두 보여줘서 건물이 멀쩡해졌다 무너지는 장면이 2번 나오게 됩니다. 모든 작전이 끝난 이후에 파랑은 계속 시간을 역행하여 마이너스 1시간까지 간 다음에 빨강 부대의 대장에게 작전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 부대의 브리핑에서 1시간 전에 파랑에게 작전 상황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지하 입구에 들어가는 시점을 6이라고 한다면 인버전한 상태인 닐은 입구에 함정을 설치하는 모습을 4쯤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버전 회전문을 통과하여 4에서 6으로 순행하며 주인공을 막으려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대로 순행을 하면서 폭탄이 터지는 10에 가까운 상황에서 밧줄을 내려서 주인공을 구하게 됩니다. 엔딩에서 주인공과 작별 인사를 하는 닐은 영화에서 인버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영화 장면 이후에 지하에 막힌 문을 열기 위해서 인버전을 하여 다시 과거로 갑니다. 그렇게 인버전 상태인 닐은 지하실에 들어간다, 문을 연다, 총을 맞는다, 쓰러져 사망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이것이 주인공 시점에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쓰러진 시체가 있다, 일어나 총에 대신 맞는다, 문을 연다, 입구로 걸으며 입구 방향으로 사라진다 순서로 진행됩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존 코너는 결국 AI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아버지를 과거로 보내야 자신이 태어날 수 있기에 죽을 것을 알지만 그를 과거로 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딩에서 주인공과 닐은 모든 사건을 해결했지만 닐이 과거로 가야 지하 문을 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에 닐은 죽을 것을 알지만 인버전하여 과거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버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넷의 상징과 숨은 의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